살려주시오. 제발. 사람 살려주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김덕보는 지게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한겨울 대관령 고갯길을 넘던 중이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다. 거기 누구요? 덕보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등잔을 들어 올렸다. 눈 쌓인 비탈 아래로 붉은 치마폭이 보였다. 양반댁수로 보이는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덕보는 급히 비탈을 내려가 여인을 일으켰다. 여인은 의식이 희미했고 온몸이 눈에 젖어 얼어붙기 직전이었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이러다간 얼어 죽소. 추워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덕보는 주저없이 자신의 누더기 도롱이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고는 업었다. 근처에 사냥꾼들이 쓰는 오두막이 있어. 거기까지만 버티시오. 덕보는 여인을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걸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짐이었겠지만 하루 종일 장사를 다니며 지친 몸에 여인의 무게는 무거웠다. 그래도 덕보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다행히 오두막은 멀지 않았다. 덕보는 여인을 업은 채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일단 여기서 몸을 녹여야겠어. 오두막 안에는 다행히 장작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덕보는 서둘러 불을 피웠다. 불이 타오르자 오두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덕보가 여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촛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정하고 고왔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사냥꾼들이 쓰는 오두막이요. 당신 눈 속에서 쓰러져 있었어. 여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몸에 덮인 남루한 도롱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덕보를 보았다. 남루한 옷에 거친 손, 보부상임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별 말씀을. 그런데 양반댁 교수께서 이 밤중에 혼자 이런 산길을 걷다니 무슨 일이 있었어?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청주 김진사댁 딸 소춘이옵니다.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혼인을요? 예. 아버님께서 60이 넘은 병든 늙은 양반에게 저를 후처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 양반은 이미 아들이 여럿이고 전처 소생 자식들도 많은데 저는 그저 병든 노인을 시중들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소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혼례 전날 밤 몰래 도망쳤습니다. 서울에 계신 고모님께 가려 했는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참 딱한 일이오. 하지만 지금은 눈보라가 너무 심하오. 내일 날이 밝으면 길을 찾아드리겠소.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는 무슨. 저는 그저 보부상 김덕보라 하오. 나리라 부르지 마시오. 불은 활활 타올랐지만 오두막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소춘은 몸을 웅크렸다. 춥소? 덕보가 물었다. 소춘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옷이 젖었으니 추울 수밖에 없소. 저기 구석에 헌 누더기 이불이 있소. 덮으시오. 덕보는 구석에서 먼지 쌓인 이불을 꺼내 털어주었다. 소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불을 덮었다. 덕보. 나으리는 어디로 가시던 길이셨습니까? 나으리는 또 무슨. 그냥 덕보라 부르시오. 저는 강릉장에 갔다가 원주로 가는 길이었소. 보부상이시라면 장사는 잘 되셨습니까? 덕보는 쓴 웃음을 지었다. 글쎄오시다. 요즘 세상이 어려워 장사도 시원찮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죠. 가족은 안 계십니까? 덕보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있었지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소. 있었다니. 무슨 일이라도 3년 전 역병이 돌았소. 아내와 딸이 나란히 세상을 떠났지요. 소춘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요. 이미 지난 일이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소. 하지만 살아야 했소. 죽은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지요. 덕보는 불을 쑤시며 말을 이었다. 그 뒤로 이렇게 떠돌며 장사를 하고 있어. 집도 팔아버리고 말이오.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힘드셨겠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아니오.
양반댁 교수가 혼례를 앞두고 도망치다니. 소추는 한숨을 쉬었다.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순종하거나 도망치거나 저는 도망을 택했습니다. 용감하시오. 용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방식대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다. 떡보 나으리. 나으리는 빼고 그냥 덕보라 하시오. 그럼 덕보 씨, 혹시 다시 장가 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이런 가난뱅이 호라비를 받아주겠소. 게다가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았소.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소. 또 잃을까 두렵소.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오. 아직 젊지 않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요. 소추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 같은 도망친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저를 찾으실 겁니다. 찾으면 아마 죽도록 맞을 겁니다. 그럼 더욱 잘 숨어야겠구려. 서울 고모님 댁에 가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고모님은 아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추는 양반가의 딸로 자라며 겪었던 답답함에 대해, 덕보는 떠돌이 장사꾼의 고단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춘 아가씨는 글을 아시오? 예, 아버님께서 글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여자지만 집안의 채통을 위해서라도 글은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부럽소. 저는 글을 전혀 모르오. 어려서부터 일만 했지요. 그럼 장사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불편하지요. 장부도 못 쓰고 계약서도 못 읽소. 하지만 어쩌겠소. 지금 와서 배우기도 늦었고. 소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글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시면 기본적인 것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덕보는 놀란 표정으로 소춘을 바라보았다. 양반댁 교수가 천안 보부상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도망자 신세고 덕보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보답이 못 되겠지만 덕보는 감동한 듯 소춘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일 날이 밝으면 시작해봅시다. 어차피 눈이 그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두막이 흔들렸다. 뭡니까? 소춘이 놀라 물었다. 덕보는 황급히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눈사태가 난 모양이오. 덕보는 힘껏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 밖에 눈이 가득 쌓인 것이 분명했다. 어떡하죠? 일단 진정하시오. 다행히 여기는 장작도 있고 제 보따리에 먹을 것도 조금 있어. 덕보는 자신의 지게에서 보따리를 풀었다. 말린 떡과 포, 약간의 곡식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어. 눈사태가 났다는 건 날씨가 풀릴 조짐이요.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눈이 녹아서 나갈 수 있을 거요. 며칠을 여기서 함께요? 소춘의 얼굴이 붉어졌다. 덕보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어쩔 수 없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어. 당신은 양반댁 교수고 저는 천안 보부상이오. 신분의 차이를 잊지 않겠소. 소춘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밀어보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눈이 오두막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었다. 어쩔 수 없구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덕보는 남은 장작을 아껴 쓰기 시작했다. 소춘은 약속대로 덕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이게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소춘은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며 천자문을 가르쳤다. 덕보는 진지하게 따라했다. 하늘 천. 이렇게 쓰는 거요? 아닙니다. 이 획이 먼저고 이게 나중입니다. 소춘이 덕보의 손을 잡고 글씨를 고쳐주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소춘은 황급히 손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소. 계속 가르쳐 주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덕보는 열심히 글을 배웠고 소추는 정성껏 가르쳤다. 점심때가 되자 덕보는 보따리에서 떡을 꺼내 불에 구웠다. 많지는 않지만 드시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떡을 나눠 먹었다. 소추는 양반가의 규수답게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덕보는 서민답게 꿀꺽꿀꺽 삼켰다. 천천히 드시지요. 체하겠소. 소춘이 웃으며 말했다. 덕보도 따라 웃었다. 습관이요. 보부상은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니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어야 하오.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하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소추는 덕보를 바라보았다. 거칠고 남루한 외모지만 눈빛만은 선하고 따뜻했다. 덕보 씨는 좋은 분이십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저를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신경도 써주시고 양반들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덕보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다.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글 공부를 했다. 덕보는 생각보다 빨리 글자를 익혔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벌써 20자나 외우셨어요. 소춘 아가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소. 아닙니다. 덕보 씨가 영특하신 겁니다. 어려서 배우셨다면 과거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과거는 무슨. 저 같은 상놈이. 신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제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덕보 씨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요.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니시잖아요. 저는 가마에 갇혀서만 다녔습니다.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 덕보는 처음으로 양반과 규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 덕보는 남은 곡식으로 죽을 쑤었다. 솥도 없었지만 빈 그릇에 물과 곡식을 넣고 불 옆에 놓아 끓였다. 보잘것없지만 드시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두 사람은 따뜻한 죽을 나눠 먹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오두막 안은 따뜻했다. 이틀째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 꿈,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덕보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소춘이 물었다. 덕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오시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꿈이 없으세요? 꿈이라. 있었지요. 옛날에는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싶었어. 아내와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요. 하지만 덕보의 목소리가 잠겼다. 이제는 그런 꿈도 사치처럼 느껴지요. 소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아가신 부인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착했어. 너무 착했지요. 제가 가난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 맨밥만 줘도 고맙다고 했어. 딸아이도 참 예뻤어. 엄마를 닮아서 착했지요. 덕보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못나서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지어주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 덕보 씨 잘못이 아닙니다. 소춘이 덕보의 손을 잡았다. 역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부잣집도 양반집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덕보는 소춘의 손을 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고맙소. 위로가 돼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손을 놓았다. 소춘 아가씨는 앞으로 어찌하실 거요? 서울 고모님 댁에 가서 잠시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도망치기에만 급급했지 그 뒤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아마도요. 하지만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겠지요. 언젠가는 나와야 할 텐데. 소춘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덕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와 함께 가시겠소? 네, 서울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소. 혼자 가시면 위험하오. 게다가 저도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요. 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소. 은희는 무슨. 제가 오히려 신세를 졌는데요. 아니요. 소춘 아가씨는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소.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게다가, 덕보는 말을 멈췄다. 게다가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긴 것도 오랜만이요. 외로웠는데,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소. 소춘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덕보 씨 덕분에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날씨가 풀렸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들어왔다. 날이 풀렸소. 이제 나갈 수 있겠소. 덕보는 힘을 모아 문을 밀었다. 눈이 조금씩 무너지더니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어요. 소춘이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졌다. 이 오두막을 나가면 이 특별한 시간도 끝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렸다. 덕보는 지게를 지고 소춘은 덕보가 빌려준 도롱이를 입었다. 자, 가봅시다. 조심조심 내려가야 하오. 네. 두 사람은 눈 쌓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덕보는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고 소춘은 뒤따라갔다. 한참을 걷다가 소춘이 발을 헛디뎠다. 아, 덕보가 재빨리 소춘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았다. 괜찮소?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덕보는 황급히 소춘을 놓아주었다. 조심하시오. 길이 미끄럽소. 네. 조심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다. 저기 주막이 있어. 가서 따뜻한 것이라도 먹고 가시지요. 좋아요.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 주인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시오. 이 눈에 고생이 많으셨겠소. 국밥 둘 주시오. 덕보가 주문했다. 곧 뜨끈한 국밥이 나왔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사흘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맛있소? 네,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주막을 나서는데 소춘이 말했다. 덕보 씨, 정말 서울까지 같이 가주실 거죠? 물론이요. 약속했지 않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소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울지 마시오. 아직 갈 길이 멀어. 기쁜 눈물입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을 향해 걸었다. 덕보는 지게를 지고 앞장섰고 소춘은 그 뒤를 따랐다. 길은 멀었지만 함께라서 외롭지 않았다. 덕보 씨, 서울에는 자주 가세요? 두어 달에 한 번씩 가오. 서울장이 크니까 물건도 많이 팔리고.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크고 번화하지요.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처음 가면 길을 잃기 쉬우니 조심해야 하오. 무섭네요. 걱정 마시오. 제가 고모님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소춘은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덕보는 자신이 아는 한 대답해 주었다. 저기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죠. 해가 지면 위험하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다. 덕보는 주막 주인과 흥정을 했다. 방 하나 얼마요? 하룻밤에 100문이요. 비싸구려. 50문에 안 되겠소? 안 돼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럼 70문. 더는 못 주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70문이요. 덕보는 돈을 내고 방 하나를 얻었다. 소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이 하나인데요? 걱정 마시오. 제가 마루에서 자겠소. 아가씨는 방에서 편히 쉬시오. 그럴 수는 없어요. 덕보 씨가 방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여자분이 마루에서 잘 수는 없지 않소. 제가 마루에서 자겠소. 결국 소춘이 방을 쓰고 덕보는 마루에서 잤다. 하지만 소춘은 잠이 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마루에 누워있는 덕보의 모습이 보였다. 저렇게 춥고 불편한 곳에서 소춘은 이불을 가지고 살며시 문을 열었다. 덕보 씨, 왜 안 주무시오? 이거 덮으세요. 추우실 텐데.
아니요. 아가씨가 쓰시오. 저는 방 안에 있으니 괜찮아요. 제발 받으세요. 덕보는 거절할 수 없어 이불을 받았다. 고맙소. 편히 주무세요. 소추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덕보의 모습만 떠올랐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나는 양반가의 딸이고 저분은 천안 보부상인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소추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서울까지는 아직 이틀은 더 걸어야 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려. 빨리 갈 수 있겠소. 덕보가 밝게 말했다. 소춘도 기분이 좋았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앞에서 말 탄 사람들이 나타났다. 소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사람들은 왜 그러시오? 아버님이 보낸 사람들 같아요. 과연 말을 탄 사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소춘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저기 있다. 도망친 아가씨다. 이런. 덕보는 재빨리 소춘의 손을 잡고 옆 숲으로 뛰어들었다. 빨리 가시오. 두 사람은 숲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말을 탄 사내들이 빠르게 쫓아왔다. 멈춰라. 덕보는 소춘을 업고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넘어져도 멈추지 않았다. 덕보씨, 저를 내려놓으세요. 이러다 같이 잡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덕보는 계속 뛰었다. 하지만 결국 절벽에 막혔다. 뒤에서는 사내들이 말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 끝이군. 순순히 따라오시오, 아가씨. 사내 중 하나가 말했다. 소춘은 덕보 뒤에 숨었다. 싫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가씨, 이러지 마십시오. 진사 나리께서 매우 노하고 계십니다. 순순히 돌아가시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니. 저를 팔아넘기려 하시면서 덕보가 소춘 앞을 막아섰다. 이 아가씨는 안 가겠다 하오. 물러가시오. 내가 뭔데 감히. 상놈 주제. 사내가 칼을 빼들었다. 덕보도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상놈이든 양반이든 이 아가씨를 지키겠소. 건방진 놈. 사내가 칼을 휘둘렀다. 덕보는 막았지만 손을 베었다. 덕보씨, 소춘이 비명을 질렀다. 피가 흘렀지만 덕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춘 아가씨, 제 뒤에 계시오. 그때였다. 숲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무슨 일이냐?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말을 탄 관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뒤에는 관군들이 따라왔다. 저분은 사내들이 당황했다. 관복 차림의 남자는 암행어사였다. 감히 대낮에 칼을 휘두르다니.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청주 김진사댁 하인들입니다. 도망친 아가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아가씨? 암행어사는 소춘을 보았다. 아가씨 무슨 일이요? 소춘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원치 않는 혼인, 도망, 그리고 덕보를 만난 이야기까지.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 혼인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아가씨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소. 하지만 나리. 입 닥쳐라. 내 놈들은 주인의 명을 빙자해 무고한 백성을 해치려 했다. 당장 돌아가서 김 진사에게 전하라. 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사내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갔다. 암행어사는 덕보를 보았다. 상민 주제의 양반 규수를 지키려 하다니 기특하구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손을 다쳤구나. 관군들아, 이 사람을 치료해 주거라. 관군들이 덕보의 상처를 치료했다. 소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나리. 아가씨는 어디로 가시오? 서울 고모님 댁으로 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행과 함께 가시오. 안전할 것이오. 서울에 도착했다. 암행어사 일행 덕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고모님 댁이 어디요? 북촌입니다. 일행은 북촌의 큰 기와집 앞에 멈췄다. 소춘의 고모가 나와 반겼다. 소춘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고모님, 소춘은 고모의 품에 안겼다. 고모는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도 참. 걱정 마라. 여기서 지내거라. 그리고 덕보를 보았다.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준 은인이구나. 네, 고모님. 덕보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고모는 덕보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카를 구해주셔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안으로 들어와 쉬어가시죠. 하지만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춘이 다급하게 덕보를 붙잡았다. 덕보 씨,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소춘 아가씨는 이제 안전하시오. 저는 할 일을 다 했소. 하지만 소춘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덕보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덕보는 놀란 표정으로 소춘을 보았다. 아가씨 무슨 말씀을? 저는 덕보 씨가 좋아요. 신분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덕보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아가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안 보부상이고 아가씨는 양반가의 규수입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덕보 씨가 처음이에요. 고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소춘아, 내 마음이 진심이냐? 네, 고모님. 저는 덕보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고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덕보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소? 우리 소춘이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덕보는 망설였다. 저도 소춘 아가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소춘이 외쳤다. 저도 이제 양반집 규수가 아니에요. 도망자일 뿐이에요. 덕보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고모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두 분 혼인하시오. 고모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당신 이름이 뭐라 했지? 김덕보라고 합니다. 덕보 씨, 당신은 보부상을 그만두고 여기서 장사를 배우시오.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 작은 가게를 차리시오. 그럴 수는. 소춘이를 평생 잘 모실 수 있겠어. 덕보는 소춘을 보았다. 소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물론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두 분은 부부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다. 고모의 집 사랑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소춘아, 행복하려. 네,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덕보는 새 옷을 입고 서 있었다. 보부상 시절의 남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덕보 씨, 잘 어울려요. 소춘 아가씨도. 아니, 이제 마님이라 불러야 하나? 그냥 소춘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절을 올렸다. 혼례가 끝난 후 고모는 약속대로 시전거리에 작은 포목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게 다 고모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희 둘의 인연 덕분이지. 서로 아끼며 잘 살거라. 덕보와 소춘은 포목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덕보는 보부상 시절의 경험을 살려 물건을 잘 구해왔고 소춘은 그를 알아 장부를 정확히 기록했다. 덕보, 오늘 팔린 게 얼마야? 3,000문 정도 돼요. 좋네요. 이번 달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계산을 잘해서 손해를 안 보니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가게를 꾸려갔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1년이 지났다. 포목전은 크게 번창했다. 덕보는 이제 서울에서 알아주는 상인이 되었고 소춘은 현명한 안주인으로 소문났다. 소춘, 좋은 소식이 있어. 어느 날 덕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무슨 소식이에요? 큰 상단에서 우리 가게와 거래하고 싶다고 하오. 이제 정말 큰 장사를 할 수 있겠어. 정말이에요? 어머, 그럼 가게를 더 크게 해야겠네요. 그래야겠어. 그런데 덕보는 소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떠돌이 보부상이었을 거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덕보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참 운이 좋았소. 그 눈사태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 아니오? 소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오두막에서의 사흘이 우리 인생을 바꿨죠. 그때 당신이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문맹이었을 거요. 그때 덕보 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고모가 가게에 들어왔다. 두 분 장사 잘 되나? 고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춘이 큰 거래 이야기를 했다. 고모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구나. 너희 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 고모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고 노력한 덕분이지. 그건 그렇고. 고모는 소춘을 물끄러미 보았다. 소춘아,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냐? 소춘은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정말이구나. 고모가 기뻐했다. 덕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소식이요? 이 사람아,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소춘이가 아이를 가진 거야. 뭐라고요? 덕보는 깜짝 놀라 소춘을 보았다. 소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이요? 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덕보는 감격에 겨워 소춘을 안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덕보 씨도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모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3년이 흘렀다. 덕보의 포목전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포목전 중 하나가 되었다. 가게도 세 곳으로 늘어났고 고용한 일꾼만 10명이 넘었다. 그리고 소춘과 덕보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3살 된 아들 서기가 뛰어왔다. 덕보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석이. 어디 갔다 오느냐? 할마님이랑 시장 갔다 왔어요. 고모가 손녀를 안고 들어왔다. 요 녀석이 종일 사달라는 게 많아서 혼났다. 고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춘이 웃으며 말했다. 소춘은 이제 완전히 행복한 아낙네의 모습이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덕보는 밥상을 보며 감개무량했다. 이게 꿈인가? 한때는 떠돌이 보부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자신이 이제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소춘이 물었다. 덕보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요. 저도 행복해요. 그 눈 내리던 날이 기억나오? 물론이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서기가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는 거란다. 궁금해요. 말해주세요. 덕보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말이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날이었단다. 소춘은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어. 도망쳐서 다행이야. 덕보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눈처럼.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 덕보와 소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